반갑습니다. 뽀키트입니다. 구해줘 뽀키트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슬기로운 메이커 생활이라고 해서 그동안 제가 카테고리별로 이 브랜드가 좋다, 저 브랜드가 좋다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제품보다 브랜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이슨 되겠습니다. 선풍기, 그리고 드라이기, 청소기 어마어마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고 온라인이고 몇 달치 상품도 못 받고 있다는 바로 그 브랜드 다이슨 되겠습니다. 다이슨이 유명해진 게 뭐가 있느냐? 일단 선풍기 유명하죠. 날개가 없으니까. 그거 되게 신기했거든요. 선풍기는 옛날부터 작은 틈에 손을 넣었다가 날개에 다치는 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이래서 다이슨이 우리나라에서 확 뜬 건 사실 선풍기가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이슨이 시작한 계기는 바로 청소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하고 최초로 들어온 것도 청소기입니다. 청소기는 진짜 제대로입니다. 워낙 만듦새가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따라합니다. 어디? 중국. 차이슨이라고 해서 비슷한 기술의 청소기,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무선 청소기는 다이슨이 개발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 시초는 아니고 이걸 완전 말 그대로 혁신을 가했다라는 회사가 바로 다이슨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슨이 어떻게 청소기를 개발했는지를 보면 일단 다이슨이라는 회사 이름 자체가 사람 이름입니다. 제임스 다이슨.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인 거죠.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1947년도에 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근데 이제 중산층 교육자 집안인데, 자, 이때 당시에 교육자 가정이고 이 중산층이다. 그럼 뭐다? 약간 수조에 금칠 좀 했다. 이런 중간에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립심이 굉장히 강하게 컸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 커서 영국 왕립예술대학교에서 이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아니 자주 말해서 이제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뽀키트도 디자인 전공입니다. 아시죠? 저는 건축 디자인, 저랑 비슷한 점이 있지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직해서 고속 상륙선 개발도 하고 이 4년 정도 일을 했는데 결국 퇴사를 합니다. 왜 퇴사를 했을까? 이 독자적인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독립을 합니다.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확실히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팔아야 되잖아. 결국 1974년 전 직장 동료와 함께 커크 다이슨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만든 게 정원용 수레인 볼베로우라는 건데, 공 모양의 바퀴에 물을 채워서 넘어지지 않고 안정감을 딱 가지고 끌고 다니는 수레예요. 그 당시 영국에서 판매량도 무난했고 또 77년도에 이 제품을 디자인한 공로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딩 디자인 이노베이션 상을 수상을 하고, 그런데 제품이 잘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 회사 저 회사 전부 다 볼베로우를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제품이 잘 팔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다이슨도 고민을 시작을 합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 온통 신제품 생각뿐인 거죠. 어느 날 집에서 조그만 진공 청소기 청소를 하는데 얘가 좀 잘 못 빨아들여요. 청소기가 먼지를 잘 빨아들여야죠. 기본이 잘 돼야지. 이게 안 되니까 청소가 안 되는 거 답답하잖아요. 이걸 보고 다이슨이 뭘 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청소기를 뜯어봅니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열어봤더니 먼지들이 먼지 봉투를 아주 꽉 막고 있었던 거죠. 청소기가 먼지를 못 빨아들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을 해서 이 공기 회전을 이용을 해서 흡입할 수 있는 사이클론 기술을 아이디어로 해서 무려 5년 동안 개발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벌써 가슴이 무거워져 옵니다. 다이슨이 5년 동안 과연 제품을 몇 개나 만들었을까? 개발을 위한 과정에서 몇 개나 만들었을까? 5,127개를 만듭니다. 돈을 꼬라 박았다. 5,126개에서 26개에서 딱 멈출 수 있는 건데 하나 더 만들었더니 5,127개에서 드디어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었는데 아까 이제 커크 다이슨을 같이 창업한 이 동업자가 이걸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그 당시에 후보가 청소기장에서 거의 탑급이었는데, 잠깐 여기서 이 미국의 후보라고 하는 청소기는 정말 압도적으로 미국 시장에 그냥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업자는 아이디어가 통하는 거면 벌써 후보가 했다.
이런 생각이 전형적으로 놓치고 3년 뒤 후회하는 사람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다이슨이 회사를 그만두고 드디어 83년도에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다이슨은 뭐 기껏해 한 20년 됐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죠. 굉장히 오래됐죠. 이 83년도에 제품 판매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회사를 차리질 않고 이 기술의 특허를 팔아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요. 5,127개를 만들었으니까 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정식으로 첫 판매를 시작한 게 일본의 소형 가전회사예요. 에이펙스라는 회사인데 이 판매액의 10%를 다이슨에게 주기로 하고 지포스라는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어땠다? 통했습니다. 일본은 주거 형태가 엄청 넓은 평수의 집은 아니죠. 작은 일본식 저택에서는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고 판매량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슨은 사이클론 청소기의 특허와 기술을 여러 기업에게 제공을 하고 로열티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계속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93년도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슨이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이제 본인이 직접 유럽 시장에 뛰어드는데 이때 만든 사이클론 청소기가 DC01입니다. 이제 그 전에 돈 받고 여기저기서 줬던 기술들은 당연히 회수를 합니다. 계약 끝나는 시점 맞춰가지고 설립을 했겠죠. 어차피 특허는 다이슨 본인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이슨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냈던 DC01 사이클론 청소기는 출시한 지 약 18개월 만에 영국에서 진공 청소기 판매 1위, 넘버원, 1장, 1찐이 돼버립니다. 지금은 다이슨이 청소기 말고도 되게 유명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들이 뭐다? 여태까지 없던 것들이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은 다이슨이 싸그리 깨 부숴버렸다. 진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서 하나씩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국에서 다이슨은 어떤 분위기였느냐?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다이슨은 2012년도, 3년도 이 즈음에서 홈쇼핑과 백화점 등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상식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80만 원이 훌쩍 넘는 유선 청소기였는데 영국 황실에서 사용한다는 마케팅으로 열심히 판매를 했지만 결과는 그냥 미지근, 다소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브랜드였고 오히려 지금까지도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디자인 잘하는 기업 정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내용을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공이 상당한 이 기술 집약 기반의 기업인 것만은 확실하다. 사실 그 당시에 다이슨은 흔히 말하는 다이슨 코리아 없이 한두 개의 수입사 혹은 벤더가 한쪽은 백화점, 한쪽은 온라인과 홈쇼핑 이렇게 맡아서 파는 방식으로 그냥 수입해서 들여왔던 그런 브랜드였었어요. 심지어 2014년에는 우리에게는 아주 힘든 사고인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그나마 팔리던 이 홈쇼핑의 다이슨 청소기도 거의 사치품처럼 취급이 되면서 이 방송 매출이 바닥을 확 꼬꾸라지게 됩니다. 생활 밀착형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판매가 저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하지만 다이슨은 수입사에서도 쉽게 포기가 이제 안 됐나 봐요. 끊임없이 마케팅을 유지합니다. PPL도 하고요. 그렇게 홈쇼핑에서도 광고비를 내가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 결과가 확실히 기본기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혼수의 기본 아이템처럼 인지되기 시작을 하면서 프리미엄 청소기 시장에 판을 열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광고와 홈쇼핑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백화점에 가서 더 비싼 최고급 모델을 사기 시작을 하고요. 물량이 부족해진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때부터 이 유선 사이클론 청소기는 모두 다이슨의 디자인을 본따기 시작을 합니다. 후발로 나온 삼성 제품들도 베란다 벽에 막 유리에 떡떡 붙고 이런 시연도 했는데 비슷한 가격에 성능은 오히려 더 우수했어요. 더 세서 스펙도 훨씬 좋았는데 이게 마케팅에서 확실히 밀려버립니다. 크게 실패를 해요. 심지어 똑같이 만든 차이슨이 이때부터 막 우후죽순처럼 나오는데 다이슨의 인기는 오히려 팡팡 치솟기 시작합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짝퉁이 아무리 나와도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이슨이 이렇게 대중의 눈높이를 높이기 시작을 하고 프리미엄이 아니어도 청소기는 이 정도 해줘야 해 라는 가이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후에 나온 무선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을 그냥 아주 공격적으로 해버립니다. 수많은 PPL과 TV, 영어 할 거, 드라마 할 거 없이 온 세계 미드부터 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청소기의 디자인 패턴조차 다이슨이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10만 원대 중저가 제품으로 충분한 무선 청소를
80만 원씩 주고 해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다이슨 상식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다이슨이 그 모든 것을 성공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날개 없는 시리즈 있죠. 날개 없는 시리즈, 이게 특히 선풍기나 공기청정기는 제 기준에서는 성공을 했다라고는 좀 그래요. 오히려 실패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 기존의 제품들보다 확연하게 나은 점이 좀 없어요. 신기하고 유니크하지만 없어요. 이 심지어 짝퉁도 잘 안 팔립니다. 싸도 안 팔려요. 이유는 가격 대비 느껴지는 소음, 그리고 뭔가 모를 디자인의 차가움이 있죠. 이 정감이 오는 딱 그 디자인이나 성능과 연결되어진 디자인이 아니라 시대를 너무 몇 단계 이상 앞서가 버린 그런 차가움이 있습니다. 이 미니멀한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 과제도 남겨주게 된 이슈였다. 그 와중에 엄청난 이슈가 발생하는데 이 다이슨의 결을 바꿔버린 사건이 바로 에어랩입니다. 우리 김 작가 쓰고 있죠.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건 드라이기부터 먼저 언급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청소기와 마찬가지로 드라이기의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어버립니다.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이슨이 그냥 멱살을 잡고 시장을 2배로 키워버렸습니다. 이 시장에 팔리는 드라이기의 개수는 매년 비슷비슷해요. 근데 다이슨이 출시되고 갑자기 매출이 거의 2배가 됩니다. 단순히 비싸졌기 때문이에요. 5만 원, 6만 원 하던 게 30만 원, 40만 원 돼버렸잖아요. 사는 사람의 수는 비슷한데 그만한 스펙에 그만한 디자인에 그만한 내구성이라고 다들 입에 마르게 칭찬을 했고, 심지어 유명 셀럽들과 유명 살롱에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 써본 사람들은 다른 거 불편해서 못 쓴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기는 사실 워낙에 시장이 큰 시장이 아니에요. 드라이기는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없는 시장 만들어서 키운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팔리던 시장을 만들어서 키운 개념이라서 정말 큰 박수를 쳐주고 싶다. 정말 그 이후에는 차에서 나왔고 똑같은 스펙의 제품들이 유사하게 다른 디자인으로 막 나와도 다이슨 드라이기가 소강 상태로 조금 정체는 되었습니다만 다른 애들도 다 미지근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에어랩이라는 게 출시가 됩니다. 바람으로 컬을 만듭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결과는 너무 쉬운데 어메이징했죠. 차가운 바람으로 머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컬을 만드세요. 대박이죠. 이건 그냥 백화점에서 예약으로도 못 구하는 홈쇼핑은 사전 주문만으로도 방송 목표 매출을 달성을 해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재판매가 뭔지 아시죠? 리셀러들, 대파리들,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사건이 벌어졌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인기가 아직도 식을 줄을 모릅니다. 역시나 특별한 기술들로 떡칠이 돼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0몇 개 이상의 특허가 그냥 떡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 따라잡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이 중소기업들은요 전부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오히려 청소기 쪽은 대기업들이 한번 붙자고 제품들을 내놓고 서로 판을 막 키우고 그런 모양새죠. 삼성 Z, LG 코드 제로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보면 다이슨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 면에서 리스펙이 되는 기업이고 따라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렇죠. 아마 유통이나 제조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단순히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견고한 기술력에다가 훌륭한 디자인의 마케팅까지 제대로 해버린 케이스, 이런 회사들은 성공을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제값을 받는 제품, 이 개념이 모든 유통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일 거예요. 고객은 제값 이상 하는 제품, 이걸 바라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두 가지가 한 번에 딱 맞아 떨어진 이 국내 마켓 흐름을 단숨에 그냥 바꾸어버린 다이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싹싹 긁어드릴 법한 슬기로운 메이커 생활 또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포켓은. 나는 제조 안 해. 연락 뒤어가지고. 이제 안 할 거예요? 두 번 다시 안 할 거야 난. 할 수도 있지. 아이디어가 몇 개 있어가지고. 하지 마.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기다려 다이슨.